이 채널은 금감원 다트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 정보를 분석하며 공시 외의 정보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어유 2026년 1분기 재무분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 브리핑은 어떠한 감정적 해석이나 과장 없이 오직 공시된 사실과 수치만의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를 최대한 건조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목차입니다. 1분기 재무 실적 요약을 시작으로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기회 및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핵심 모니터링 지표와 종합결론 순으로 팩트 위주의 브리핑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기업 개요입니다. 디어유는 아티스트와 팬이 1:1 프라이빗 메시지로 소통하는 모바일 플랫폼 디어유 버블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아티스트를 직접 선택해 월 정기 구독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이 특정 아티스트의 팬덤을 기반으로 한 구독 유지율이 실적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 파트, 1분기 재무 실적 요약입니다. 2026년 1분기 핵심 수치를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 1분기 매출액은 2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175억 원과 비교하면 59억 원 증가한 수치죠. 영업이익 역시 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억 원 늘어났습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매출과 이익의 동반 상승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구록제 유입 효과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주요 세부 항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118억 원입니다. 앞서 보신 영업이익 97억 원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외화환산이익을 포함한 금융수익이 영업의 수익으로 더해진 결과입니다. 영업이익률은 41%, 당기순이익률은 50%로 각각 산출됐습니다. 회사의 실제 현금 유입을 보여주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70억 원으로 기록돼 장부상의 이익이 실제 현금 흐름으로 잘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의 주요 항목과 건전성 지표입니다. 1분기 말 기준 총자산은 단기금융상품 증가의 영향으로 2,5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채총계는 402억 원, 자본총계는 2,123억 원입니다. 유동성이 높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847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장단기 차입금 잔액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외부 차입이 없는 무차입 상태죠.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은 582%로 산출됐습니다. 두 번째 파트, 재무제표로 확인되는 재무적 강점 분석입니다. 공시자료에 나타난 디어유의 재무적 강점은 크게 세 가지 팩트로 요약됩니다. 첫째,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는 외부 차입금이 전혀 없고 유동비율 582%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재무구조입니다. 둘째, 서비스 제공 전 수익을 인식하는 정기구독 모델의 특성상 1분기에만 70억 원의 원활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창출했습니다. 셋째, 매출이 늘수록 고정비 부담 비율이 줄어드는 플랫폼 사업 특유의 레버리지 효과가 반영되어 41%라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점이 주요 강점으로 확인됩니다. 세 번째 파트, 재무적 약점 분석입니다. 반대로 재무적 약점 역시 세 가지 주요 사슬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체 매출액의 97.64%가 디어유 버블이라는 단일 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 하나에 수익 의존도가 매우 집중돼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구글과 애플 등의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면서 앱마켓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93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매출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 부담입니다. 셋째, 75억 원 규모의 결산 배당금이 미지급 배당금 형태의 유동부채로 잡혀있어 단기적인 현금 유출이 수반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향후 기회 및 위험 요인입니다. 먼저 기회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및 중국 시장의 현지 파트너십 체결로 1분기 기준 176억 원의 해외 영업 수익이 발생해 글로벌 매출 비중이 커졌습니다. 또한 기존 실제 아티스트 영역을 넘어서 인공지능, 펫 등 비인물 캐릭터 분야로 지식재산권 카테고리를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부가상품 모델을 도입해 가입자당 평균 결제액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점도 파악됩니다. 반면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위험 요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환율 변동 리스크입니다. 총자산 2,525억 원 가운데 1,035억 원이 미달러화 자산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40% 이상이 환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향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대규모 외화 환산 손실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수 있는 환위험 노출액이 존재합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위험 요인들도 있습니다. SM, JYP 등 주요 대주주와 관련된 상계 거래가 47억 원으로 집계되어 특수 관계자 의존도가 관찰됩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경우 현재 단기 순이익에 기여하고 있는 금융 수익 규모가 축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덧붙여 58억 원 규모로 계상된 해외 투자 자산은 향후 주가 하락 시 공정가치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재무제표 주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 핵심 모니터링 지표입니다. 향후 실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세 가지 지표입니다. 첫째, 1,035억 원에 달하는 미달러와 자산 잔액의 변동 추이와 회사의 환율 변동 방어 여부입니다. 둘째, 독자적인 결제망 도입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체 총비용 대비 엠마켓 지급 수수료 비율이 실질적으로 떨어지는지 재무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전체 매출액 중 해외 영업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이 역시 중요한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요약 및 결론입니다. 정리하자면 디어유의 향후 실적 개선 요건은 독자 결제망 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수료 비용 절감 여부, 그리고 이를 통한 영업마진율 방어 확인으로 요약됩니다. 반대로 실적 악화 요건은 환율 하락 압력에 따른 대규모 외화 환산 손실 발생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엠마켓 운영사들의 수수료 정책 변동 리스크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짚어본 디어유 재무분석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